호전반응책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를 모두 펴시고 건강식품 섭취할 때의 주의사항 6가지 중에서 당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의 수치가 300ml 이상이면 물과 함께 희석하여 조금씩 섭취해야 합니다. 왜? 당이 올라가니까. 수치가 올라가는데 PM 같은 경우에는요, 당 수치가 더 많이 올라가요. 왠지 아세요? 혈전을 뜯어내고 깨끗이 하면서 대사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에 의한 수치가 올라갑니다. 당뇨의 수치가 급작스럽게 올라가서 불안을 초래하고 큰 쇼크가 발생할 수 있지요.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했듯이 당뇨 수치가 300ml 이상이라고 했죠. 이상. 그러면 300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저는요, 한 6개월 미만으로 봅니다. 좋아지는 것. 근데 300이 넘어가게 되면요, 6개월 이상 1년을 봐요. 300 미만이면요, 당 수치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당 수치가 자기가 얼마인지 몰라. 왜? 약을 먹어서 계속 정상이라 보니까. 그런 분들은요, 약을 드시지 마시고 자기 당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약을 10년 먹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도 얼마 올라가냐? 350, 400 올라갈 겁니다. 약 5년을 먹었으면요, 250 정도 올라갈 거예요. 30년을 먹었다. 그런 분들은요, 이미 신장이 거의 다 녹죠.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500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당뇨라고 하는 수치를 먼저 체킹하시고, 이것이 250 정도이다 하면요,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물 먹고 조절할 수 있는데 300 이상이다 하면요, 양을 반으로 줄여야 돼요. 반응을 보면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수치가 올라가면 그 사람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내 몸이 약에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세포들이 유전자가 약에 의존해서 살다가 갑자기 영양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약으로 나를 관리하더니만 왜 갑자기 영양을 넣어가지고 혼동스럽게 하냐? 그전대로 하지. 그냥 반발심이 일어나고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 나한테 공격적인 대항을 한다고요. 그럼 처음 못하지. 왜 지금까지 약 먹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갑자기 영양 먹는디? 하면서요. 적대감이 생긴다고. 적대감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몸을 다스려야 되는 거야. 미안해. 몸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영혼이 깃드는, 정신이 깃드는 성전이라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을 정신과 영혼이 깃드는 장소로 잘 만드셔야 돼요. 경험담 하나를 실예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허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야, 이 사람은 날 것 같은데 죽고요.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살더라고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게 아니다. 단지 우리는 뭘 한다? 안 내면 할 뿐이다. 안내자들. 혈액을 뽑아서는요, 120이 넘어가게 되면 혈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뇨 경계선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소변을 많이 받아와서 이제 당을 했죠. 당뇨입니다라고 하면 160 이상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신장 역치, 신장에서 당을 걸러낼 수 없어가지고 소변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80 이하로는 저혈당이죠. 혈당이 높아졌다가 갑자기 저혈당으로 떨어지는 것은요,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췌장이 갖고 있는 인슐린 아니면은 글루카곤, 소마토스타틴 이런 것들은 다 호르몬들이에요. 췌장에 있는 알파 세포에서는요,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을 끄집어내 가지고 에너지로 쓰는 것이고,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당을 낮추는 거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거고, 근데 이 둘 관계를 균형짓게 해주는 것이 소마토스타틴이에요. 델타 세포예요. 알파 세포가 있고 여기에 베타 세포가 있어.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델타예요. 얘가 무너져서 기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당뇨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인슐린에 관련해서만이 집중적으로 합니다. 델타 세포의 한 축이 무너졌다면 인슐린 아무리 공급해봐야 안 되겠죠.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췌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이거를 뒤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췌장염이나 췌장암에 걸리신 분들 있죠. 뒤에 이 허리 부분이 뻐근뻐근해요. 아파요. 어떤 분들이 이것이 신장 문제인가 할 경우에는 있잖아요. 통증이 생겨요. 기분 나쁜 통증이. 이때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돼. 이게 지금 췌장염인지 신장염인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당뇨 수치가 있습니다. 공복 혈당 해가지고 100m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미만, 8시간 이상 공복할 때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무작위 혈액 검사에서 200 이상이면 당뇨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80에서 120 사이는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식품 섭취할 때 주의사항 6가지에 대해서 두 번째, 당뇨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바라보는 수치는 250입니다. 250만 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식품 가지고 부담 없이 진행할 수가 있는데 300이 됐다 그러면 수치가 급작스럽게 400까지 막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치유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두려운 거예요. 막 수치가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400이 올라가면요 세상이 돌아가요. 식은땀이 나고요. 걷지도 못하고요. 그런 증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요. 그런 증상은 없어요. 그냥 수치만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청소할 때 나오는 찌꺼기 수치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지러워요. 그럴 경우에는 양을 반으로 줄여야 돼. 그리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인내를 갖고 천천히 중단했다가 다시 또 섭취해가지고 내 몸을 길들여야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약으로부터 영양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야. 수십 년 동안 길들여져 있는 그 약의 습성을 수개월 걸려서 영양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게 해서 인내를 갖고 여러분들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에 걸리신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조심하시고, 솔루션방에서 당뇨 약을 먹은 지가 얼마나 됐고 언제부터 먹었고 그리고 합병증이 무엇이 있고 이런 내용을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인데 물 많이 먹고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고기를 중단하세요. 완치한 다음에 그때 실컷 드세요. 치료할 때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당뇨에 대한 이야기 북콘서트 함께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